네, 관악 라디오가 좋다. 네, 안녕하십니까. 관악 FM 특집 선거 방송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진행을 맡은 안병천 PD입니다. 벌써 이제 선거운동 시작한 지 이틀째죠. 그리고 선거 방송도 역시나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희들 모두 관악 시민행동을 비롯해서 관악 FM 그리고 후보자분들 다들 긴장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번 선거 방송은요, 관악구 라선거구입니다. 낙성대동, 인원동, 남현동 쪽이죠. 이쪽 지역에 대한 방송인데 총 22명의 구의원들 중에서 2명을 뽑게 되는 지역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이제 가다마 있었죠. 가선거구, 다선거구, 마선거구는 3인 선거구 3명을 뽑는데 이 라선거구는 2명을 뽑게 되는 지역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구에 어떻게 후보 찍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재확인차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이제 음악을 하나 듣고 와서 후보자분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률의 출발 듣고 올게요. 네, 라선거구 4명의 후보자가 입후보를 했어요. 원래 이제 기호 1-가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후보 지금 옆에 계시는데요. 그리고 관악구 라선거구 1-나 더불어민주당 왕정순 후보, 자유한국당 2번 박범수 후보, 바른미래당 기호 3번 권오식 후보 이렇게 4명이 입후보하셨는데 한 분만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외로우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제가 옆에 앉았어요. 보통 저기 밑에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괜히 높이 올라오니까 일단 좋긴 하네요. 네. 인사 나누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악구 라선거구의 기호 1-가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가나 이렇게 두 분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했기 때문에 가나가 붙어 있습니다. 주무열 후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관악구 의회의원 선거 라선거구에 출마한 이래가 주무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래가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소개에 앞서서요, 했는데 방송 듣는 방법하고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관악 FM 주파수 100.3MHz 통해서 4시부터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후 4시부터. 그리고 관악 FM 전용 애플리케이션 하고요. 팟빵 애플리케이션, 튜닝 라디오 앱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에는 관악 FM 인터넷 신문 그리고 다음 검색이라든지 유튜브 검색, 페이스북 통해서 들으실 수 듣고 보고 읽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 이제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기간에 이루어지는 관악 FM 선거 토론 방송하고 대담 방송은요. 관악구의 시민사회단체 33개가 연합한 관악 시민행동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에 쓰이는 대부분 질문들은요.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진짜 이제 몸풀기 질문이라고 하죠. 아주 쉽고 편안한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이니까 저도 편하긴 하네요. 일단. 네. 이거 선거 시작하실 때 솔직히 반응이 다양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 어려운 길을 왜 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야 그래 맞아 너희 같은 뭐 젊은 사람들이 도전해줘야지 이게 지역이 바뀌고 이럴 거야 부터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 가족들이나 지인분들의 반응 진짜 궁금하거든요. 뭐 일단 저희 아버지 반응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보통 저희 욕을 하십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나오고 네.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가서 뭐 총학생회장까지 해놓고 뭐 구의원 뭐 이런 거 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직도 저희 부모 세대가 생각할 때 정치인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기초의원은 네. 뭔가 비리의 온상이라거나 혹은 그 비를 위해서 전력 질주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런 캐릭터로 성장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이제 노심초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하면 이제 욕을 하세요 저한테 제발 그냥 선거판 뛰어들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하여튼 뭐 가족분들이 결국에는 응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어제 이렇게 이틀 동안 선거운동 해보셨잖아요. 예. 네.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오늘 어제 오늘 다르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분위기랄까요? 소감이랄까요?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시간 제가 말씀을 드린 1분입니다. 아까도 잘 지켜주셨는데 1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선거운동. 뭐 아무래도 저는 이제 예비 후보자 때부터 아침 인사라든지 뭐 지역을 돌아다니는 건 했기 때문에 후보자는 사실 크게 변한 게 없고요. 이제 다만 이제 선거 운동을 하러 이제 도와주신 이제 뭐 선거 운동원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이제 훈련되고 서로 스킨십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랑 아침에 나와서 같이 화이팅하고 그 웃으면서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방법 좀 훈련하고 좀 이러느라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침 인사 같은 경우는 그 아침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너무 피곤해서 막 인상 쓰시면서 오시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많이 당황하세요. 더 힘차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네. 그분들에게 우리가 좋은 길을 나눠드려야 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틀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10일 동안 진짜 힘든 시기이실 텐데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후보자들마다 다들 강점이 있을 텐데 구의원 후보로서 자신만의 여러 강점들 중에 좀 자랑할 만한 강점 한 가지 꼽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역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다 뭐 이거 네. 아닐까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를 뭐 그러니까 스펙이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네. 이제 네. 뭐 서울대학교를 갔을 정도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에 열과성을 다해 노력을 했던 경험이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성취했던 경험이 있다라는 네네. 것과 그리고 총학생회장을 했다라는 것으로 그 서울대학교 예산이 한 6천억, 7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네네. 그게 관악구 예산 정도 됩니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실제로 그것을 다루었고 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있는 학생들을 대변하는 훈련을 해봤다라는 네. 것이 저에게 중요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명문화된 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었다라는 어떤 그런 스펙이 아니라 실제로 노력하고 그리고 대변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훈련이 좀 되어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 정치처럼 비슷하게 대학 내에서의 정치 활동이랄지 이런 것들이 좋은 강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관악의 편 관악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관악구 의원 후보자 초청토론에 함께하고 있고요. 관악구 라선거구입니다. 라선거구는요. 낙성대동, 인원동, 남현동 쪽입니다. 기호 1의 가, 네, 저도 생소하네 1-가라고 찾고 있는데 기호 1의 가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후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로서 이제 출마의 변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조연설부터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출마하게 됐는지에 대한 1분의 시간 드릴 테니까 좀 뭐 그 출마의 계기 뭐 그리고 아니면 뭐 각오 뭐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청년을 대변하는 일이고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해야 하는 것 청년을 대변하는 것을 해야죠. 관악구에 살고 있는 20만 청년. 그래서 관악구의 청년의 살 자리, 일자리, 놀자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관악구에서 제가 꼭 바꿔보고 싶었던 것은 저희 아버지께서 또 자영업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고요. 이 지역에 제가 결국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갔던 것도 집안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것이 교육의 힘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교육 문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습니다. 청년을 대변하는 것 그리고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것 그리고 교육을 바꿔보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솔직히 앞에 질문을 거의 다음 질문하고 해당되는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구의원으로서 이제 관악구 비전 관련된 거나 핵심 공약 부분일 텐데 뭐 벌써 이제 딱 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소상공인이라는 주제가 있고 교육이라는 주제 있고 그다음에 청년이라는 이 세 가지 자신만의 어떤 메인 테마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관악구에 대한 그 민선 7 이제 8대 후겠죠. 8대 구의회에서 어떤 관악구를 그리고 싶으신 건지 그리고 이걸 위해서 어떤 공약들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시간은 앞에 보시면 1분 30초입니다. 네. 네. 그 스탠퍼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실리콘밸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구호가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이라는 곳인데 저는 관악구를 대한민국에서 미래가 가장 빨리 오는 곳으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의 살자리, 일자리, 놀자리를 여기서 만들면서 그것을 함께 하고 싶고요. 뭐 박원순 시장님이 2030 청년주택 뭐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 한 3, 4일 전에도 구청 앞에서 그 반대 시위 집회 뭐 이런 거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지 좀 큰 단위의 지방정부가 그것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지역에서 그것이 실행되는 데에서는 결국 기초의원과 그 정당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성대 벤처밸리 조성하고 또 남현동에 청년청 건설해서 청년을 지원하는 시설, 중간 시설을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뭐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면 제가 청년인 당사자라는 것이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구청장, 뭐 시장, 뭐 정부, 시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까지 이렇게 한 정당 안에서 일관되게 뭐 정치적 뭐 리더라고 할까요, 행정가들이라고 할까요, 이제 잘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일을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협치 부분입니다. 사실 뭐 민관 거버넌스라는 말부터 협력을 통한 어떤 통치, 정치 이런 말들은 이미 대세가 된 건 맞은데 솔직히 다들 생소한 것 같아요. 한 4, 5년 전부터, 5, 6년 전부터 많이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유종필 구청장 하에서 2017년도 때 협치 2.0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고 그리고 뭐 조례까지 한시적이 있지만 1년짜리 한시적 조례를 했는데 표류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협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지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는 협치가 아니라 좀 방치가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어떤 주민 참여, 자치, 단순히 이렇게 표현했을 때 그 주민들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실 협소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한정된 사람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중간을 관리해 주신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한데 저는 이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하셨던 시민단체가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자기의 시민단체를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민관 사이에서 그 어떤 허브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관악구 협치가 진행되는 과정들 보고 막 뭐 의회 속기록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봤는데 굉장히 이 시민단체 전통 속에 계셨던 분들이랑 기존의 의원분들이랑 그냥 단순히 뭐 견제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적 관계가 이미 약간 손상된 단계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관계에서는 좀 일을 같이 하기 힘들지 않나.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뭐 자연스럽게 관계가 좀 정리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그 당시 있었던 문제들이 결국에 시민단체 영역이 공공기관의 기준에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이 잘 숙성되는 시간이 좀 지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도 민선 7기는 잘 진행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라선구구 지역 낙성대동, 인원동, 남현동 이 지역구에서 본인께서 보실 때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해결 방안은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건 지역 공약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 낙성대동은 이제 아마도 출퇴근하거나 서울대학교를 가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사실 주민은 아니거든요. 네. 저는 관악구에 살고 있는 사람 주민과 주민이 아닌 자로 구분한다면 거기를 자기의 정체성,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좀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낙성대동에서 주민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샤로스길이라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인 것 같고 이제 그분들은 지금 임대료 폭등으로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해내느냐가 아마 이 지역의 현안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이 지역을 책임지겠다고 나온 저희 정치 생명하고도 또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구에서 보면은 구청장부터 그 기초의원까지 달려들어서 성공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어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뛰어보겠습니다. 네. 또 인원동과 남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육, 교통 이런 문제 너무나 심각한데
뭐 남부순환로에서 남현동으로 뭐 진입하게 되는 좌회전 신호 도입이라던가 네. 뭐 인원동에 광범위하게 부족한 주차 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인근 학교를 이제 복합화해서 이제 주차 공간을 만든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님들 또 반대도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거기에 정치인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급한 지역 현안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고 네. 함께 소통해서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샤롯숲길 이야기하시니까 사실 관악구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딴 지역의 이야기라고 생각했거든요. 관악구에도 이런 있습니다. 공간이 생겼다는데 좀 놀랍긴 했어요. 네. 네. 자, 잠시 이제 중간 광고 듣고요.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나서 계속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관악 FM 관악 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관악구 의원 라선거구입니다. 네, 낙성대동, 인원동, 남현동 이렇게 후보자 초청 토론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4명의 출마자가 있었는데 한 분 함께하셨습니다. 관악구 라선거구 기호 1에 가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후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이 해주신 질문들을 듣고 나서 답변하게 됩니다. 일단 그 음성도 들으시겠지만 대본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한 분 오셨지만 질문은 3개를 같이 함께 뽑았습니다. 주거복지 분야, 그리고 여성안정,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 이렇게 3분야입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듣고 가는데 이번에는 시간 2분이나 되거든요. 아까보다는 30초가 더 길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도 해주시고 만일 아까 이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부족했었던 이야기가 있다라면 시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2분 시간 동안 충분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거복지부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관악구의 주거복지 현실은 매우 열악하여 지옥고라 불리는 지하방, 옥탑방이 3만여 가구에 달하고 고시원도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가구의 20%가량이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거안정기금을 조성하여 장기적으로 주거비를 지원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하면 될까요? 제가 여기 보시면요. 이제 사실 주거안정기금 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지역 주민분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주거복지에 대한 관점 그리고 혹시 이제 주거안정기금도 당장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꼭 그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주거 빈곤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버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이제 렌트비로 사용하고 뭐 채공 일정 이하고 그다음에 침실 공간과 주방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이제 일반적으로 지칭했을 때 주거 빈곤이라고 부릅니다. 관악구 전체 주거 빈곤율이 21.9%고 특히 청년이 42.7%가 주거 빈곤에 처해 있어요. 뭐 이거는 관악구 1인 가구 비율 자체가 44.9%인 것과도 유관하고요. 저는 1인 가구의 주거 기준 향상을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주거 안정기금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절대적으로 양이 부족합니다. 그 국가 전체에서의 주거 보급률, 주택 보급률은 이제 100%가 넘어갔는데 관악구는 90%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여기는 뭐 강남의 테헤란, 뭐 구로의 디지털 단지 쪽으로 출퇴근하려고 하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유입될 거기 때문에 정말 많은 양 자체가 공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공급이 충분히 되었을 때 이제 순차적으로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조금씩 좀 좋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 관악구의 그 뭐 재정 자립도라든지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그 기금이 만들어질 것 같지 않고요. 실제로 구보다 큰 시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거 안정기금 조례가 설치됐는데 공무원 주거 지원할 정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기본법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고 서울시 조례에서 통과되고 하면은 관악구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예산이 지원돼서 뭐 주거 공급 그 자체를 늘리고 그리고 추후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뒤따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 안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성 안전 관련 여성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하지만 많이 변했다고 저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네, 미투 운동을 봐서도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관악구 같은 경우는 골목도 많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이제 이 사건을 좀 들었어요. 시민행동 측에서는 강남역 뭐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을 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이 여성 안전뿐만 아니라 여성 관련된 정책들까지 한꺼번에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재작년 2016년에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과 같은 충격적인 일들은 여성들에게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요. 특히 여성 인구가 많은 관악구에서는 성범죄 비율도 어느 자치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 산다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안전한 대책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여성 안전 분야를 먼저 이야기해 주시고요. 약간 시간이 남으면 여성 관련된 혹시 다른 공약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현재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일이 또 있고 또 그리고 사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여성 안심 거리라고 해서 그 골목길에 이제 뭐 LED 같은 걸로 이제 위에서 쏘면서 밝은 빛으로 그래서 상대적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여성이 아무리 뭐 조도가 밝다 이런다 하더라도 그 막 언덕 올라가 산 꼭대기에 살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그래서 여성 주거 바우처를 따로 도입해서 여성들이 좀 대로변 쪽으로 나오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지원하는 형태의 주거 지원 사업을 이제 최윤기 시의원 후보와 함께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도입돼서 여성들의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이런 안 좋은 사건들을 예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들을 케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서초 케어 센터가 있는데 이런 강력한 범죄를 경험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심리적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어떤 공간적 분리가 필요할 때 거기서 단기간으로 주거까지 할 수 있는 케어 센터가 만들어졌거든요. 관악구에도 이제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과 관련해서는 제 아내도 여성이기 때문에 그 위험을 또 없애는 게 또 중요하겠지만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특히 보육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리고 남성의 어떤 뭐 육아 출산 뭐 휴가라든지 어떤 이런 제도가 잘 정립되어야 정비되어야 좀 여성의 자기 실현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생각보다 역시 1대1로 하니까 굉장히 빠르네요. 호흡이. 세 분 내분할 때는요. 보통 한 1시간 반에서 7, 80분이 소요가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방송 시작한 지는 한 5, 6분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 예. 네.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관악시민행동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박원순 시장 역시 굉장히 많은 이 부분에 대해 지원을 해왔습니다. 사실 근데 쉽지 않다라는 것도 필요하긴 한데 갈 길이 멀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낸 것도 같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 우선 듣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연을 통해 국민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고 싶은 예비사회적 기업 다숲 대표 송수현입니다. 지금 현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와 마을 공동체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지금 후보님께서 앞으로 당선되시면 이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관악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민과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 구분이 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민이 아닌 사람을 주민으로 만들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여기서 살고 바깥으로 이제 다 빠져나가는데 청년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청년이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고 청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젊은 신혼 부부가 아이를 이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곳이 되어야 일단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그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은 이제 제가 뭐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가 보면 마을 공동체도 저는 베테랑이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신 시민단체 그리고 활동가분들이 그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민단체가 이제 재생산에 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들이 역사적인 성과와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중간 지원 단체로 좀 성장을 해서 관에 좀 지원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재생산을 좀 일으키고 그리고 거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과 마을 그리고 뭐 정치와 어떤 민주주의를 연결하는 어떤 중간 연결고리 그런 허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잘 돌아갈 수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고민 없이 단순히 마을 공동체가 있으니까 뭐 불특정 다수에게 예산을 풀고 불특정 다수에게 어떤 뭐 공약을 물어보거나 정책을 거기서 결정하는 그것은 협치가 아니라 방치다. 전 이런 생각이 들고 민선 7기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통해서 함께할 수 있는 관악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관점들 좀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분야가 정말 많아요. 네. 아마 말씀하시고 싶은 것도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후보자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만나는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이번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것들 못 질문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벌써 다 끝났어요. 질문이 다 끝나서 너무 아쉽네요. 네네. 정말 그 일제일하니까 이렇게까지 빠를 줄 몰랐습니다. 4명 후보자 출마한 곳입니다. 관악구 라선거구, 낙성대동, 인원동, 남현동 이렇게 3동의 후보자분들이십니다. 출연하지 못하신 후보자 3분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약집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후보자라도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사실 방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지 그리고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다른 방면 다른 어떤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미디어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방송들을 계속 하려고 저희들도 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분이라도 유권자 분들께 생각을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리 발언 혹시 뭐 못하셨던 말씀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냥 종합적으로 나 이렇게 하겠다라는 각오의 말씀도 좋겠습니다. 1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라도 목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과학고등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갔고 총학생회장을 했고 이제는 정치인이 되려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이것은 저희 집이 뭐 금수저라던가 뭐 개인의 역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것을 만들어냈던 것이 바로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관악구에 청년들이 살고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서 놀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교육을 시켰던 아이가 집안 환경과 상관없이 또 좋은 학교에 가고 지금 뭐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뭐 모두 다 긍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있는 시스템 안에서 경쟁을 또 뚫어내서 서울대학교도 가고 또 총학생회장도 하고 거기서 또 정치인이 양성되는 관악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교육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2주 동안 어쨌든 그 좋은
활동과 그리고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관악 FM 관악 시민행동이 함께하는 구의원 후보자 초청 토론회 오늘 관악구 라선거구였습니다. 기호 1회 가 더불어민주당 주무열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 한 방송은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그리고 다음 기사 검색이라든지 또 관악 FM 인터넷 신문 통해서도 올려지니까요. 오늘 제대로 못 보셨다 할지라도 추후에라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기 좋게 영상을 다 잘게 잘라가지고 질문별로 잘라서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보자들이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이렇게 출연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혼자 계시긴 한데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